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 미세 조씨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이 갤럭시 S22 시리즈 출격이 점점 완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 S22의 새로운 렌더링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렌더링을 봐도 갤럭시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이전과 갤럭시 S21과 같은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으며 울트라의 경우에만 갤럭시 노트를 연상시키는 직사각형 디자인에 후면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된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며 S펜은 블랙 색상을 바탕으로 버튼 부분만 본체 색상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갤럭시 S22 울트라의 삼성 공식 케이스도 유출이 되었는데 모바일 펀을 통해 유출이 되었으며 실리콘 커버,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 스마트 LED 커버, 스탠딩 커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시리즈의 경우 비스포크 에디션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모델이 비스포크 에디션이 적용될지 모르며 최근 갤럭시 S22 울트라가 갤럭시 S22 시리즈 중에 제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출시 초기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갤럭시 S22 시리즈 출하량에서 기본 모델 비중이 5에서 60%이며 플러스 울트라 모델은 각각 20%에서 2에서 30%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충전 속도가 덴마크 시험 인증 기관인 UL 뎀코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모델은 3700mAh, 플러스는 4500mAh, 울트라는 5000mAh로 탑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갤럭시 S22 시리즈는 2월 9일 갤럭시 언팩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팁스터 딜러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 스프링 이벤트 즉 봄 이벤트에서 M1 프로 및 M1 맥스 칩셋이 탑재된 맥 미니 및 새로운 5G 아이폰 SE, 아이패드 에어가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벤트에서는 신형 아이맥 프로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고 팁스터는 덧붙였습니다. 5G 아이폰 SE는 이전 모델과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며 신형 아이패드 에어 역시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맥 미니의 경우 M1 프로 및 M1 맥스 프로세서 탑재 외에 아직까지 다른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봄 이벤트는 3월 또는 4월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라이젠 5000 시리즈와 관련되어 B2 스태핑 기반의 CPU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에이수스 오버클럭커인 샤미노의 B2 스태핑 기반의 라이젠 9 5900과 관련된 오버클럭 정보인데 해당 라이젠 9 5900 오버클럭커에서 진행한 오버클럭에 있어서 최대 부스트 클럭을 비롯하여 CPU의 온도 및 소비 전력에 있어 전반적인 내용이 기존 CPU 대비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비교 표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신에선 B2 스태핑 CPU가 온도면에 있어 최대 9도가량 낮아졌으며 소비 전력도 약 30W가량 감소됐다고 언급했으며 프라임 95 부하 환경에 있어서도 멀티코어 부스트 클럭이 동일한 B0 스태핑 칩에 비해 60MHz 더 높은 클럭으로 동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 오버클럭에 있어서도 A320 메인보드 칩셋 기반에서 최대 IF 클럭 1:1 동기화 세팅에서 4000MHz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향상된 성능 및 감소된 소비 전력을 보이는 B2 스태핑은 최근 제조되는 CPU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B2 스태핑 확인은 CPU-Z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CPU-Z를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윈도우 11의 업데이트 시 필수로 요구되는 FTPM과 관련되어 최근 AMD 성능 저하 이슈가 새롭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주요 외신 하드웨어 타임스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 윈도우 11 업데이트 시 필수로 요구되는 AMD FTPM에 있어 해당 옵션을 활성화할 경우 AMD 시스템에서 윈도우 11과 10 두 플랫폼 모두에서 CPU 및 GPU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레딧 작성자에 따르면 라이젠 9 5900X, X570, 에즈라, 타이치의 구성을 통해 PC 플랫폼을 사용 중인데 FTPM이 활성된 후 PC가 1에서 2초 정도 버벅이는 증상이 있다고 게시글을 올렸으며,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외로도 라이젠 7 5800X, B550, 텀샥의 구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FTPM을 비활성화할 경우 해당 문제는 사라졌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윈도우 11에서 AMD 플랫폼에 있어 일부 L3 캐시 지연 감소 및 일부 게이밍과 소프트웨어 성능 하락이 픽스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만큼 이번 FTPM 성능 하락 이슈에 대해 보다 AMD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기 이후로 일부 국내 사용자들에 있어서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 이와 같은 스타터링의 및 성능 저하가 있다면 FTPM을 비활성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DDR5 메모리와 관련되어 소비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저번에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서는 낸드 제품과 관련되어 2022년 1분기 가격 하락을 8에서 13% 예고한 가운데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DDR5 메모리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커세어 어벤져스 DDR5 4800MHz 제품과 커세어 도미네이터 DDR5 5200MHz 모델들인데 출시 초기 재고가 없어 각각 $1,300 및 $2,499의 가격으로 등록되었으나 현재 $410 및 $550로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스킬 트라이던트 5600MHz 및 6000MHz 모델의 경우에도 $510 및 $800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시 초기엔 구하기도 힘들었던 모델들이 이젠 아마존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DDR5 시장의 경우에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물량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가격에 있어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AMD Gen4 및 인텔 13세대 CPU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DDR5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보다 빠른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모바일용 GPU인 아크와 관련되어 최근 일부 라인업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라인업에 따르면 512EU를 필두로 하여 384EU, 256EU, 128EU, 96EU로 각각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RAM 용량에 있어서는 16GBps, 14GBps의 클럭을 가진 GDDR6 모듈의 특징으로 8GB, 6GB, 4GB, 2GB 메모리 구성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아직 성능과 관련된 벤치마크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는데 저번 인텔 성능 타겟 슬라이드상 RTX 3070 Ti에 준하는 성능과 가격을 목표로 삼았던 만큼 실질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데스크탑 인텔 아크 그래픽의 카드 출시의 경우 당초 출시 예정이었던 1분기에서 조금 연기가 되었는데 현재 예측되는 출시 시기로는 그보다 1분기 미뤄진 2분기 중 출시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텔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가 공식 출시된 가운데 최근 14세대 CPU로 예정되어 있는 메테오레이크와 관련된 소식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주요 외신인 비디오카즈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현재 2023년 중 출시로 예정되어 있는 14세대 CPU인 메테오레이크와 관련되어 부분적인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루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루머를 가지고 있는 14세대 CPU인 메테오레이크는 인텔의 차세대 공정인 인텔4 7나노미터의 공정 적용과 함께 XELP 젠 12.7 그래픽 아키텍처 적용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만큼 향후 2배 늘어난 GPU 프로세서와 성능 등을 고려해봤을 때 해당 내장 GPU에 있어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의 활용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13세대 CPU인 랩터레이크 CPU가 최대 24코어의 구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메테오레이크 또한 동일한 빅 플러스 리틀 코어 간의 구성을 통해 차후 전성비에 있어서도
관련해서 인텔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텔이 현실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TSMC의 최신 3나노미터 공정의 부분 적용이 향후 인텔 CPU 구성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현재 해당 메테오로 AQ의 출시 예정 시기로는 2023년 2분기 중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향후 변경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차세대 CPU인 13세대 랩터 AQ의 출시 예정 시기로는 현재 2022년 하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게임 콘솔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콘솔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윈도우 센트럴 재즈 코드는 유튜브 엑스박스2 팟캐스트에서 애플이 자체 콘솔을 개발하기 위해 엑스박스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오랫동안 애플이 비디오 게임 콘솔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것이 가상현실 플레이인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게임 콘솔을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는 작년 10월 전해진 바가 있는데 당시 외신은 애플이 닌텐도 스위치와 경쟁할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게임 콘솔을 개발하고 있으며 애플의 게임 콘솔은 닌텐도 스위치와 소니 PS5 즉 플레이스테이션 5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애플이 게임 콘솔을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증거 또는 문서는 아직 없으며 애플이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프로젝트가 중간에 취소될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재즈코드는 애플이 자체 콘솔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어 하지만 애플의 자체 콘솔이 결실을 맺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이에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마지막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2월 24일까지 갤럭시 얼리버드 투고 서비스 응모를 받기 시작했으며 4회에 걸쳐 당첨자를 발표해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첫 번째 회차는 2월 2일까지 응모하여 2월 7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의 1월 마지막 주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며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